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9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루를 한 3일같이 살고 온 김원경입니다. 저희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제가 출연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네? 해주십시오. 아무튼 아니야 됐어. 이제 그 유감은 접으십시오 다들. 그런데 아무튼 그 방송을 위해서 사실 지난주 내내 우리가 신문 모니터, 방송 모니터 두 활동가가 뭐 데이터를 낸다고 바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봉 씨가 어제 그제 계속 그들이 준 초안을 다시 또 이제 다 틀어가지고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이 설명하고 이러느라고 바빴습니다. 자, 또 조선일보 요즘은 우리가 모니터 안 해줘도 남들이 정말 다 해주네. 그죠? 되게 열심히 하세요, 다들. 다들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뉴스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재밌는 거지. 그리고 클릭도 조선일보가 들어가면 좀 많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아, 좋은 현상이야. 하나 읽어보시죠. 사실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에서 가져오는 타 매체, 특히 신문에 대한 비평은 이 민동기 기자께서 쓰시는 글이 많은데, 네. 이 민동기 기자께서는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이미 이제 조선일보나 조중동의 왜곡 보도를 비평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참 좋은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 29일자 조선일보 오면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 관료들 문 대통령 과속에 매우 우려, 심지어 분노라는 제목의 보도예요. 제목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너무 과속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관료들이 분노를 했다. 네. 네, 그래서 한미 간 이견이 심각하다. 네. 근데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미국 관료들이 문 대통령 과속에 우려했다는 게 이게 쌍따옴표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언을 옮긴 거겠죠? 우리가 그렇죠. 하지 말라는 그 따옴표 보도인데 이게 조선일보가 제목으로 뽑은 이 발언은 누구의 발언이냐?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의 발언입니다. 헤리티지 재단. 예, 이게 되게 유명한 유명하죠. 클링너 이분도 이건 미국 내 여론, 미국 내 전문가 의견을 받아쓰는 보도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분이에요. 네. 이제 이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 대북 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클링너 연구원의 카더라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방식, 우리가 그동안 고용 세습 의혹 보도에서도 꾸준히 이런 논조, 이런 방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뭡니까? 어떤 취재원이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말한 걸 또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것도 뭐예요?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뭐예요? 미 정부 관계자들과 내가 얘기를 해봤더니 분노한다고 하더라. 이 말을 조선일보가 또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카더라를 조선일보가 받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2차, 3차로 걸러진 소문을 자꾸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소문을 어떤 취재원이 얘기했으면 자기들이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좀 해보시는가. 근데 그냥 받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동기 기자가 하나 더 지적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런 식의 보도 형식도 상당히 잘못됐지만 이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민동기 기자가 본 부분은 이분이 이미 미국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대북관을 가진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조선일보라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적어도 이 사람의 발언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도할 거면, 받아서서 보도할 거면은 이 사람의 이력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렇죠. CIA에서 한국 지부 부과장을 역임했고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
아까 저희가 유명하다 그랬죠. 네. 그 재단에서 11년이나 동북아를 담당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라는 점을 반드시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독자들이 이해를 할 거냐. 아, 네.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라도 하게. 근데 조선일보는 뭐라 그랬어요? 미 중앙정보국 한반도 분석관 출신이라고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대북 강경파, 대표적인 보수파라는 거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민동기 기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브루스 클링너를 제대로 소개한 보도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노컷뉴스 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노컷뉴스가 민동기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 조선일보식의 보도에 의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노컷뉴스가 30일 날 문 과속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과속에 미 관료가 분노? 해당 관료 누군지 알아보니라는 보도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럼 그게 누구냐 이제 자세히 보도를 한 것이죠. 노컷뉴스가. 그래서 국내 안보 전문가들의 클링너에 대한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클링너가 박사학위도 없지만 CIA 분석관 경력을 활용해왔다. 수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MD 방어망 로비스트 활동을 비슷하게 했다.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대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 때도 거리를 뒀던 사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근혜 정부마저 거리를 뒀던 MD 방어망,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체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던 인물이 바로 클링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적을 했던 관계자가 워싱턴 주변에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풀에 미약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귀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클링너가.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반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는데 조금 있는 사람들도 한미 갈등을 부풀려서 욕을 많이 먹는다. 가장 큰 문제는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비핵화 관련 프로세스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핵화 관련 논의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죠. 그리고 클링너도 딱히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영향력도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뭐 아무튼간에 근데 뭐 박사학위가 없네 뭐 이건 좀 그렇다 그죠?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없어도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지. 노컷뉴스가 지적하는 바는 박사학위가 없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가 없는 채로 CIA 분석관을 했다는 그 경력만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간에 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결론 별로 미국의 조선일보가 인용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더라였습니다. 네. 결국.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가 있었는데요. 조선일보가 배상을 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무슨 내용이었냐면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에 수업 시간 퀴어 축제 보여준 여교사 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교사가 퀴어 축제를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에서 지금 야, 너 게이냐?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심각하다. 이런 그 제목을 뽑았네요. 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해당 교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최 교사는 조선일보 보도 중에서 일부 학부모가 지난해 7월 수업 시간에 퀴어 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뒤 학생들 사이에서 야, 너 게이냐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주장한 부분 그리고 학부모들이 최 교사가 평소 남자아이들에게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질책한 일을 문제 삼았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허위다라고 여교사가 주장을 했어요.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 해당 학교 학부모 대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해당 부분을 보도했는데 조사 대상의 범위나 사례 수집 기간이 제한적이었고 구체적인 작성자나 진술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카더라.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이 취재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 교사의 교육 방식을 문제 삼고 조선일보의 학생의 피해 사례를 제보했던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최 교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학부모였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실제 재판에서 조선일보 측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던 학부모는 모두 2, 3차 변론길에 나오지 않았고요. 최 교사 측은 자신의 1년간 담임교사로 경험한 학부모가 출석을 해서요. 그러니까 최 교사 측
그 학부모는 출석하고 조선일보 측 학부모는 출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교사를 경험했던 학부모들은 최교사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카더라로 말한 것을 가지고 그 카더라 책임질 또 수 없는 거구나.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 거죠. 최 교사는 조선일보 보도 중에서 자신이 직접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트위터에 밝혔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것도 허위다라고 주장을 아니, 했습니다. 뭐 사실 하나도 없네요. 이 부분은 조선일보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말하기를 조선일보가 아무런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최 교사는 조선일보 보도 중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남성을 비난한 트윗 1000여 건을 삭제했다는 부분, 간담회에서 학부모 220여 명이 수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부분 역시 허위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전반적으로 다 허위야. 보도의 한 90%는 뻥이라는 거. 찌라시네, 찌라시. 재판부 말이 조선일보 측은 최 교사가 삭제한 트윗이 남성을 비난한 내용인지 소명자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추측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최 교사가 조선일보 보도 약 2달 전 닷페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상이 드러났고 가족 신상까지 밝혀져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트윗을 지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조선일보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나 봅니다. 다만 최 교사가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대요. 최 교사는 조선일보 보도 중에서 최 교사가 메갈리아 회원이라고 한 부분, 트윗에서 최 교사가 리트윗한 글 중에 한남충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최 교사가 직접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제 리트윗도 어찌됐든 글의 일부만을 공감하거나 반대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리트윗한 내용, 그러니까 재판부가 최 교사가 리트윗한 내용을 직접 표현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이거는 얘가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봤나 봐요. 리트윗한 것도 이제 그 해당 교사가 직접 쓴 글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네네. 재판부는. 아무튼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조선일보가 소설을 막 드립다 썼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정말 진지하게 엄청 노력해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고 막 판사가 고민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조선일보와 취재기자가 함께 최 교사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지금 장난치나요? 이게 명예훼손에 아니 대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재판하고 난리를 쳤는데 세상에. 지금 진짜 완전히 자기의 교사로서의 명예가 바닥을 치고 지금 피해를 받았는데 400만 원? 아니, 진짜. 아마 교사 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이 정도로 네, 명예훼손을. 허망한 노릇입니다. 아무튼간에 명예는 찾았지만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는 근데 아무튼 심각하네요. 조선일보 진짜 이 정도 되면 조선 카더라야. 그렇지. 아니 뭐 하는 것마다 다 카더라야. 너무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그런 방식의 보도들이 대부분 노조,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보도, 네.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보도에서 그런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보라도 상관없다는 어떤 태도죠. 일단 공격하고 보겠다는 태도죠, 사실은. 네. 예.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 오늘은 봉우 씨가 들어왔으니 종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종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털고 내일은 시방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원연 종편 모니터 올인 특집. 네, 올인. 올인입니다. 예, 무엇에 추억의 드라마 올인. 무엇에 지금 누가 올인했다는 건지 얘기해 보시죠. TV조선이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올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히는 이재명 스캔들에 올인한 것이죠. 뭐 이거는 네. 사실은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시청률 올라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정치인 지적해 뭐 그냥 여러 일석삼조 가지로. 뭐 선정적이야 뭐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지. 근데 최근에만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들 또는 스캔들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네. 많이 해오지 않았어요. 예, 가장 최근에는 이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소송전과 여론전을 많이 펼쳤고요. 그러면서 종편들도 많이 했었죠 이미. 그리고 이 의혹들이 심지어는 최초 발원지로 가보면 길게는 막 6년 전이래요. 2010년, 2012년 막 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스캔들이. 그러니까 그 김부선 씨 스캔들 포함해서 많은 의혹들이 다 심지어는 사적 의혹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사와 관련된 여러 공격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사실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대부분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 해경군 김씨 의혹 같은 경우에는 소를 제기했던 전해철 의원이 소를 취하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또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TV조선이 김부선 스캔들을 중심으로 형님 강제 입원 의혹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냥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그냥 새로 보도할 게 없는데도 싹 하는 김에 그냥. 그래서 형님 강제 입원 의혹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의혹들을 싸그리 해경군 김씨까지 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희가 조사한 게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열흘 정도 한번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를 쭉 살펴봤어요. 어떤 주제들을 하는지. 그랬더니 이 열흘 동안 총 방송 시간 중에 무려 42%가 이재명 스캔들이에요. 와. 엄청나죠? 아니 근데 이 보고서의 첫 마디가 고성국 TV조선 해설위원, 개건 해설위원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고성국 씨가 우리 보고서에서 등장할 때에는 늘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적이 많았는데 너무나 바른 소리를 쫙 하거든요. 완벽한 말을 해서.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지금 몇 달째 이재명 지사 관련 뉴스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자꾸 뉴스가 나옵니다. 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뉴스는 여러 가지 좀 이른바 흥미 유발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청률을 생각하는 이 종편에서 이걸 무시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런 주문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가 다가가면요. 한 방이 있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예. 그 상대 후보 거꾸로 트일 한 방이 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믿고 가다가 진짜 이게 한 방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갖고서 뭐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지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게 있어요. 네네. 대통령 선거 때도 있고 지방선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관심을 꺼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이 무슨 부적절한 관계면은 무슨 나라가 망합니까? 또는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갑자기 나라가 흥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사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변호사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쩌면 본인들도 모를 수 있죠. 하도 오래된 일이라. 이런 데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야 이번엔 맞을 거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리면 예? 그야말로 정치적 허무주의가 덮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어차피 여러 사건이 수사 중이고 이제 곧 재판 중일 테니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그냥 냉정하게 지켜보고 그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 다음부터 했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유 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이 사람 신체적 특징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시청률 좀 각오하고서라도 이런 주제가 더 이상 이것이 정치다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이 좀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TV조선이 좀 이런 자신들의 해설위원 말은 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조차도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걸 도대체 우리가 왜 다루냐 이렇게 말하는 이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당히 멋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약간 작심하고 한 거예요. 너무 많이 42%면 사실 할 말 다 했죠. 너무 많이 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거의 고성국 반을 씨도. 그걸 했다는 예.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사전에 협의가 안 됐고 약간 고성국 씨가 돌발적으로 작심하고 제작진을 질타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다 발언 시원스럽게 막 화를 낸 다음에 네.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작진을 화가 나서 일단 지른 다음에 자르지는 마.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오랜만에 시원스러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조차도 너무나 많은 그 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이 고성국 씨가 말할 때 한참 옳은 말을 하다가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시청률 좀 각오하고서라도 더 이상 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주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점에서라고 말하는데도 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방송이나 이렇게 특히 제목에서 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맞아. 예, 뭐 활용점점 뭐 해가지고 빨간 점, 그 점이 이 점이냐 뭐 아무튼 이상한 제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야? 나라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하긴 뭐 따옴표 따가지고 예. 또 뭐 점이 어쩌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가 답답했던 그 말을 고성국 씨가 해줬다라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네. 자, 그러면 TV조선이 그 어떻게 했는지를 좀 자세히 시시콜콜 들어보죠.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42%나 했다고 했는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했고요. 아이고. 방송하는 날마다. 세상에. 주말은 원래 방송 안 하니까 주말은 빼고 원래 방송 안 해요 주말 주말에. 쉬고. 이것이 정치다가 심한 날에는 네. 10월 16일 화요일 날에는 52%가 이재명 스캔들이에요. 방송의 아이고야. 52%가. 그 다음 날도 17일도 55%. 정말 심각하죠. 아니 매일 그렇게 할 게 있나? 네, 매일 그렇게 할 게 없죠.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 기간에 이렇게 더 집중이 됐느냐? 아이고. 이때가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체 특정 부위가 논란이 됐던 그래서 신체 검증을 선언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16일 날이 바로 그 신체 검증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TV조선이 제목도 굉장히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뽑아요. 16일 날 방송의 52%를 이재명 지사 스캔들에 퍼부은 날 대담의 제목이 셀프 검증 강행이에요. 셀프 검증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셀프 검증이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했던 신체 없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했던 신체 검증이 셀프 검증이라서 믿을 수 없다. 이게 어디서 제기한 주장입니까? 김부선 씨 측과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 최대집 씨 뭐 이런 사람들 네. 그거를 제목으로 갖다 쓴 거예요. 채널 A, MBN도 이렇게는 안 해요. 셀프 검증이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TV조선은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요. 17일 날 55%나 한 날 이날 또 그 점 얘기를 55%를 하면서 물론 다른 의혹도 다 갖다 붙여서 하지만 이날은 제목이 뭐냐? 이날 제목은 한 점 의혹 없이예요. 아이고. 아, 진짜 못 살겠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22일쯤 되면 이제 별일도 없어요. 22일쯤 되면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해. 22일 날에는 또 44%는 이재명 지사라거든요. 근데 이날은 제목이 뭐냐면은 이재명 교수, 넌 누구냐? 라는 제목이에요. 에? 교수? 예, 제목을 이렇게 써버리면 마치 이재명 교수가 누굴 이재명 교수가 아니죠. 이재명 지사가 교수를 사칭한 것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22일 날 어떤 게 알려졌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쓰던 개인 이메일, 상당히 오랫동안 써왔던 개인 이메일이 해킹을 당했어요. 네. 해킹을 당해서 비밀번호가 바뀌는 일이 터져버렸는데 네.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에서 해외 IP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재명 교수라고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교체하려고 했던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던 시도가 드러났어요. 해킹을 하는 과정이었겠죠. 해킹하는 사람이 이재명 교수라는 그 신분증을 위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꾸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자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분증을 위조한 거지 이재명 교수라고. 그러면은 제목을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지. 교수는 또 뭐야? 예, 해킹이라고 해야죠. 그치. 해킹이 나와야지 제목에. 해킹 시도. 예, 그리고 이거를 44%는 할 게 뭐 있어요 방송 중에. 해킹 당했습니다 하고 그냥 건조하게 사실관계 말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에요.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정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분량이 너무 지나친 방송을 했다. 그러네요.
채널 A도 비슷합니다. 채널 A도 이제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인 정치데스크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를 10월 18일 목요일 딱 하루 빼놓고 전부 다뤘어요. 맨날. 근데 비율은 TV조선처럼 심각하진 않고요. 전체 방송 시간의 열흘 동안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30%도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TV조선의 42%가 너무 무지막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30%는 작게 보이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비교했을 때 그랬을 뿐이고 3개 중에 하나. 그럼요. 방송 시간의 3분의 1을 이재명에다 턴다? 이게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할 짓은 아니죠. 그러게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 기간에 12일부터 22일 동안의 기간에 이렇게 할 일이 없었냐. 보도 시사 프로그램들이.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어떤 기간입니까?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국정감사 기간에 얼마나 보도할 게 많은데요. 이때 국회의원들이 이름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일합니다. 1년 중에 아마 이때만 일할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고 한유총 비리들, 우리 명품백 사시고 성인 기구 사신 유치원 원장님들 얘기도 이때 나온 거예요. 물론 TV조선 채널A가 그것도 다룹니다. 다루는데 방송 중에 42%를 이재명 지사에 쏟아부으면 정작 40% 정도 해야 될 이슈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태도는 TV조선 채널A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스캔들을 42%나 한다는 게 사실 제 보고서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저희가 볼 점은 그러면 42%를 하면서 공정하게는 했냐 이거예요. 이게 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들이 더 이상 보도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보도할 게. 근데 TV조선 채널A가 보도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스캔들, 해경군 김씨 의혹인데 이 중에 친형 강제 입원 의혹 2012년에 나왔어요. 스캔들 2012년에 나왔어요. 둘 다 재판하고 있고 6년의 시간 동안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 기록 등의 공문서들이 이미 엄청나게 공개했어요. 형님 강제 입원 의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미 녹취록이 공개돼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강제 입원한 게 아니라 형님의 가족들이 부인과 딸이 동의해서 입원시켰던 것이라는 그 문서와 그리고 형님이 어머님을 폭행해서 여러 가지 유죄를 받았던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런 공문서들을 다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럼 왜 또 해? 이게 바른미래당이 이거 갖고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재명 지사를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보도할 사실관계는 없고 굳이 다루고 싶으면 바른미래당이 고소했을 때 보도하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할 게 없다고요. 보도할 게. 근데 드립다 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 스캔들, 김부선 스캔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공정하게라도 했냐 봤더니 이재명 지사의 반론이 거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쭉 얘네들이 열흘 동안 TV조선 채널A가 방송한 내용들을 입장별로 김부선 씨나 강용석 씨의 입장과 이재명 지사의 입장으로 나눠서 한번 봤더니 김부선 씨나 강용석 씨 또는 이재명 지사를 고소한 뭐 다른 정당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한 4가지 정도 소개될 때 이재명 지사 측 해명은 딱 하나, 한 4대1 정도의 비중으로 방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 그냥 없는 날도 있어요. 10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10월 22일 날 별로 할 거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지사 해킹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해킹을 당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22일 날도 TV조선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재명 지사의 신체 검증을 셀프 검증이라고 비판한다는 걸 이때 또 얘기해. 근데 이재명 지사의 반론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걸 보도했으면 반론이라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된 겁니다. 굉장히 일방적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채널A는 상당히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비교할 때 얘기입니다. 채널A는 TV조선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재명 지사의 해명들이 충실히 보장된 방송들이 있었고 2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채널A도 해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나 이재명 지사가 제기하고 있는 본인이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어떤 주장들 이런 것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가 이제 일부러 1, 2, 3, 4, 1, 2, 3, 4 막 이렇게 의혹 제기가 몇 가지였고 반론이 몇 가지였나 이렇게 번호를 일부러 적어놨는데 표에 전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의혹 제기는 4번까지 있고 반론은 1개. 4대 1이에요. 딱 4대 1 비율로 방송이 1개 또는 2개. 그리고 채널 A는 비슷하게 있는 경우도 3대 있고. 2? 예,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3대 2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네. 저희가 이 이재명 지사의 분량을 체크하게 된 계기는 시민의 제보 때문이었는데요. 네. 어떤 시민이 이런 제보를 해주세요. TV조선 채널 A가 자꾸 강용석 유튜브를 틀어준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 틀어주는 거예요. 아 진짜. 황당하죠. 그 가로세로 연구소 이게 강용석 씨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세희 기자, 전 기자, 박상우 전 기자, MBC의 아이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MBC의 스타야 뭐야? 어쨌간에 MBC를 좀 어두운 의미로 빛냈던 분들이죠. 네. 이분들도 다 나오는 그 유튜브입니다.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나 봤더니 역시 이재명 스캔들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또 강용석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계속 이재명 지사를 공격해요. 근데 이게 뭐 본인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채널이니까. 근데 방송사에서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용석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일방의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절대 방송하면 안 돼요. 이거 심의 규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가 이거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강용석 씨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네. 뭐 예를 들어서 신체 검증에 대해서 강용석 씨가 비판하는 부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강용석 씨가 계속 붉은 점, 검은 점 얘기하면서 셀프 검증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 막 이런 말 하는 거 다 보여준 겁니다. TV조선이 12일부터 22일까지 4차례나 보여줬고요. 채널A 정치 데스크는 5차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 내용을 차치하고 이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심의 규정 위반이고 그리고 극우 유튜브 채널을 왜 보여줍니까? 아무리 품위가 떨어졌다 그래도 자기네 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보여주면 안 되죠. 품위가 있는데 종편의 품위가 있는데 있나? 뭐 같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썩 동의하기 어렵네요.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여전히 TV조선 채널A 종편 3사가 제기하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이런 아주 첨예한 부분에 오보 왜곡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굉장히 선정적이고 쓸데없는 비방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 유튜브를 그냥 TV로 보여준다는 게 더 그게 제일 충격적이네요. 나쁘죠. 네. 정말 말도 안 돼. 이거 심의를 넣을 수가 이거 어떻게 심의 넣을지 상당히 고민됩니다. 이거 심의 못 넣습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강용석 유튜브를 넣긴 넣어야겠는데 예 아무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패널들이 강용석 씨를 비판해요. 이 유튜브를 보여준 다음에. 근데 이것도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데 강용석 씨가 자꾸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지 이 방송 자체를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보여준 유튜브 방송 자체 내용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도 그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을 때 막 먹는 장면 이런 거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비판을 위해서 이런 그 유튜브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인 거잖아요. 막 신나가지고 낄낄거리면서 국수, 잔치국수 막 먹는 거 이런 거 보여줬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보여줬다고 기계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잠깐 보여주고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면 되는데 지적의 초점이 안 맞았다는 게 그렇죠.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판을 했으니까 방심위에서 그냥 넘어갈 게 뻔하거든요. 이거는 방심위가 무조건 안 걸러냈나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비판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널리즘 제이보다 이 사례가 더 나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인 경찰 조사 앞으로 재판이 예정돼 있는 사건에 일방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의 그렇죠. 방송을 왜 보여줍니까? 개인 방송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봅시다. 티에노님, 구글 코리아가 5.18 북한 개입설 영상 삭제를 거부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짜뉴스 영상들도 관리는 아예 손 놔버린 듯하고 둘 중 하나죠. 첫째, 구글 미국 본사가 한국을 무시한다. 둘째, 구글 코리아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뭐 우리나라가 블리자드 빼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무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국회의원 질의에도 저렇게 하는 건 정말 호구로 보는 것 같아요. 블리자드는 뭐야? 게임사입니다. 저는 국가 권력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들이 한국에서 돈을 버는 중인데 한국을 무시하면 털어야죠. 세무조사도 하고 광고 수입 자금 지급도. 그리고 강적들이 버라이어티 쇼로 되어 있는데 종편에 시사 예능이라는 이상한 장르로 되어 있는 프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썰전도 예전에는 예능이었고 이것도 방통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다 싶습니다. 분류도 방송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연예인이 나오니까 예능으로 마구잡이 분류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음식은 모자란 듯 먹으면 살 안 쪄서 안 됩니다. 다음 생신인분은 선주문 받습니다. 물론 BW는 내년에도 치킨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예언이 들어맞았죠. 정말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이 자사들이 이제 올려가지고 그 마구잡이로 분류한 거, 꼼수 쓴 거 이런 거 정확하게 재분류해서 이행실적 점검할 때 제대로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몇 번 맞아보면 이를 꼼수 써봤자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제대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네, 똥파리 지용님께서 조선일보의 노조 집중 공격편 저희 어제 방송이죠. 네. 5,000원을 또 후원해 아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채널에 이 똥파리 지옥에 빠뜨릴 수 조선일보 있도록. 얘기를 하면은 후원이 예. 들어오는군요. 네. 좋은 학습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닉네임이 참 좋네요. 똥파리 지옥. 예. 자, 440416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방송 잘 들었어요. 이거 굳이 얘기하신 건 제가 들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 댓글 남긴 후여서 방송에 대한 댓글은 달지 못했네요. 마지막에 들려주신 내용 너무 좋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네요. 내일도 탈탈탈. 그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나도 내가 해놓고 읽어놓고도 진짜 그 노래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미련곰탱님. 쌍용타 노조 같은 노조는 없애고 싶어서 안 달란 거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다고. 아니 그냥 다 싫어. 그냥 노조는 다 싫어요. 그냥 노조는 다 기종 노조야. 현차 노조도 엄청나게 엄청 싫어해요. 예. 왜냐면 현차 노조가 힘이 세거든. 네네. 아니 그럼 자기네 조선일보에 있는 노조는 얼마나 싫을까? 그러니까 지금 맨날 싸우잖아요. 예. 그리고 귀족노조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조선일보가 만든 거죠. 무슨 노조가 무슨 귀족이야. 잘 살아봤자지 우리가. 그런데 노동자는 귀족이라고. 뭐 사측은 황제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시방이 안건과 결과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